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이루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이루는 눈을 밝혀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공 투자로 가는 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 황주명 채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알짜 주식 정보가 가득한 황주명 채널 아래 하단의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 가능하십니다. 그럼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니까요. 무료로 정보를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매매 노하우를 담은 책, 제가 직접 저서한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간 증시 팩트 체크. 첫 번째 팩트는요, 기관의 옵션입니다. 기관 옵션? 무슨 얘기일까? 기관 투자자가 질팡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2450 근처가 오다 보니 갈 것도 같고 떨어질 것도 같고 그러다 보니 양 매수를 잡았습니다. 콜도 잡고 풋도 잡았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 과거에는 풋옵션 위주로 많이 포지션을 잡았다면 이번에 콜옵션도 같이 잡고 있다는 부분. 시장에서는 이제는 어느 쪽 방향도 모르겠다. 결국 행보다 안정하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얄미운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꼭 그랬던 것 같은데 기관에서 옵션 방향에서는 양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닥 연기금이 아직도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의 지수적인 매도가 갈 길 참 바쁜 코스닥의 지수를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연기금은 일부 차익 실현할 수밖에 없고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포트로 조정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수급이 역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일전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 나갈 때 항아리에 비유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아리가 비워지면 또 그 항아리를 채우러 누군가 놓을 것이다. 연기금 지금은 항아리에서 비워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채우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팩트,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좀 답답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2480포인트 마의 구간입니다. 자, 2840까지는 빠르게 올랐지만 2500을 앞두고서 굉장히 2450선에서 언저리 방향에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하단을 다지고 올라오는 상황. 근데 여기서 조금은 어떤 수급의 부재 혹은 어떤 모멘텀의 부재로 좀 행보하는 국면. 그러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느냐? 시장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오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시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377 황주명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 또 무료로 채널 추가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래 하단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하지슈 픽. 자,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정부의 의료 AI 도입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을 타고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K-챗 GPT 관련주들이 상세를 연출했습니다. K-챗 GPT 개발 추진 소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소형 전기차주의 순환매 상승에 힘입어
전기차 관련주 주가도 우상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AI 도입, 굉장히 좀 핫했던 부분이죠. 예, 정부도 이제는 정말 의료 AI를 통해서 빠르고 또 적재적소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AI라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확률적으로 찾아내고, 그럼으로써 어떤 더 치료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 기술이 정말 이제는 많은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모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돌아가셨던 분들이 AI를 통해서 살아나서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에 있던 어떤 배우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진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가수가 다시 이제 살아난 것처럼 다시 AI가 대답을 해주고, 이런 실생활, 그럼 지금 의료 AI와 어떤 지금 엔터테인먼트 AI는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때 주가는 많은 상승을 보입니다. 즉, 우리가 2차 전지 자동차가 이제 한 대씩, 두 대씩 다닐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였고요. 과거에는 AI가 단순히 상상의 과정, 혹은 그런 어떠한 그 알파고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근데 의료와 AI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렇게도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약군과 그 다음에 위약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AI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확 올리면 임상 1상, 2상, 3상의 단계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관련해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에 벌써 달려있죠. 셀바스 AI 혹은 알체라 관련된 어떤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력한 시세 분출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또 챗 GPT 개발을 위해서 또 제도적 개발이 국내에서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구글 GPT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의 열풍을 어떻게 대변하듯이 시장은 이 산업군들 위주로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어느 순간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 영화 중에서 가장 지금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게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죠. 거기서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동하는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그 많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로봇과 교감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화해주고 로봇과 사랑도 하고, 그리고 그 로봇이 감정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현실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챗 GPT도 확산의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CS를 담당할 때 일부 CS는 그냥 어느 정도 변수를 잡아놓고 AI를 통해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그런 기업들 혹은 그런 공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로는 오브젠이라든지 혹은 딥노이드 혹은 핀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합니다. 조금 생소하죠, 종목 이름들이.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산업군에 대한 상장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이 좀 이름 자체는 생소한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미래는 결국은 친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소형 전기차주 순환매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럼 대형 전기차주가 아니라 왜 소형 전기차주냐? 이게 형님 한 번, 아우님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큰 주식이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서 좀 덜 상승했던 종목들, 작은 증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게 전기차였나 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이제 디스플레이텍
관련된 종목으로는 혹은 그다음에 서현이와 그리고 코스모화학.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차트 바닥에 있는데 결국 페메토리라든지 그리고 범 LG가로서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바닥 구간은 뭐 12,000원, 14,000원이었는데 벌써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18,000원대였죠.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종목이 순환매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금은 주식의 거래량이 없더라도 산업군을 본다면 충분히 큰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증시 점검이나 이슈들도 좀 살펴보았는데 주식 투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또 보충하셔야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3772 황주명 입력 후 발송해 주시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다 보내주시게 되면 참고하셔서 또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 주식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우리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주주로서 원래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고 우리가 그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발전되길 바라는 거지만 실제적인 주식은 그 종목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의 창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시장을 앞서 나가려면 결국 종목 선택입니다.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2종목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에스텍파마도 주가 바닥일 때 드렸죠. 정말 이 종목이 답답해서 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차트 바닥이었습니다. 바닥 구간 안에서 훅 하면서 22일 같은 게 27%까지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죠? 차트 바닥이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 수익 창출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링네트입니다. 차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에서 나왔던 종목들인데 링네트 같은 경우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이 종목 자체가 너무 많이 안 가서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용히 그죠? 우리가 무림의 고수도 알겠지만 그죠? 소리 없이 강하다. 그죠? 소리 없이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용히 올라오면서 한 60%까지도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이게 결국 주식에서의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시고 또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주 또 포착주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채널 고정하고 계시면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늘 여러분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주식 중에 가장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주식이 하나의 매매법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식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주식은 운으로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주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종목 포착이라고 그러죠. 로봇처럼 따박따박, AI처럼 따박따박. 그 방법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가 떠야 됩니다. 갈매기가 끼럭끼럭 떠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눌림자리를 우리가 공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갈매기 뜨고 눌림자리 공략. 저점권에서 갈매기 모양의 패턴이 발생한다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또 오랜만에 포착을 했는데 자, 폰탄, 뭐 환자치료, 유대라필, 임상 3상 신청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자, 차트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갈매기가 이렇게 떴어요. 자, 갈매기가 뜨고 나서 근데 갈매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새우과자예요. 새우과자가 이제 떴어요. 여기도 지금 장대 항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건 왜 안 돼요? 거래대금 70억이 안 돼서. 우린 777만 본다. 장대 항목 7%에 거래대금 70억에 신용 비율 7% 이하인 종목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갈매기 뜨고 한동안 갈매기가 쫄쫄 굶었어요. 그러다가 새우과자가 딱 뜨니까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죠. 근데 배부르면 잠시 쉬었다 가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림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그 눌림자리 공략은 양쪽 날개다. 혹은 지지저항대다. 그래서 14,000원, 14,800원, 13,400원 이런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한 다음에 저점 이탈하면 당연히 12,200원에서는 힘이 쭉 빠졌으니까 손절을 하고 쭉 날아가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컴투스라는 종목도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갈매기가 뜨고 나서 날아가더라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우과자가 있어야 되죠. 요거 뭐랑 비슷해요? 불사조랑 비슷하죠. 근데 불사조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이 새우과자가 이 종가가 이 고가보다 높아야 돼요. 이 종가가 고가보다 안 높으니까 이것은 요 새우과자만 적용이 됩니다. 이건 부실 새우과자예요. 이제 좋은 새우과자만 딱 먹어야겠죠. 새우과자 먹고 나서 날려서 눌리는 자리 공략. 이것이 결국 주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눌림자리를 공략하는 거죠. 양쪽 날개 63,000원과 61,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 포인트는 저점 이탈시 손절하고 늘 똑같이 늘 항상 언제나 같이. 엘비루셈. 자, 엘비루셈 종목 좋다고 그랬죠. 안 올 것 같았죠. 종목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날아갈 것만 같았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DDI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갈매기가 뜨고 나서 새우과자가 떴는데 이 새우과자 이후에 우리 뭘 공략하자고요? 눌림자리를 공략하자고요. 눌림자리가 어디 양쪽 날개 부분에서 7,000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7,200원, 6,800원에 양쪽 구분이 있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6,100원을 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눌림자리에서 공략하는 픽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갈매기 뜨고 새우과자 있고 새우과자 먹고 배불러서 눌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안 쉬고 가면 졸려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락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쉬고 가면 배가 부른 상황에서 이제 오침까지, 낮잠까지 자고만 올라가니까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갈매기 패턴이죠. 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우과자가 진짜 새우과자 된다. 찐 새우과자 되죠. 찐 새우과자는 777 매매법에 능통해야 되고 거래대금 70억, 장대항목 7% 이상, 신용비율 7% 이하. 그다음에 양쪽 날개에서 눌림자리를 공략해서 우리는 먼 곳을 본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독수리를 선택합니다. 저점에서 독수리 모양의 패턴이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독수리가 끼룩끼룩 나가는 양쪽 날개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이랑 뭐가 다른지 봅시다. 독수리도 먹고 살아야겠죠? 새우과자 나와야 됩니다. 새우과자 나왔어요. 777 났고 요거는 이제 7%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독수리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직선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날개가 완전히 쫙 펴진 거예요. 여기가 독수리고 그 구간 안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엘리어트 2파가 복잡했어요. 엘리어트가 2파가 복잡하던 같은 자리에 진파가 나왔다는 거고 그 진파가 복잡할수록 주가는 말리 간다. 근데 저희가 요런 데서 한번 포인트를 잡고 수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에스텍파마는 좋다면서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뭘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면 삼성전자 좋아요. 근데 9만 원에 샀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슴 아프잖아요. 왜? 종목을 샀으니까. 주식은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다만 그 타이밍을 살 때도 그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있어야지만 실수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원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올라가.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다시 훅 떨어집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공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아무리 뛰어난 종목도 우리는 이렇게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기다렸다가 이런 눌림자리 어떻게 양쪽 날개의 지지대 구간 안에서 뭐 31,500원, 35,5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매매가 가장 핵심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코닉스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것 같았죠. 이렇게만 보면 차트가 얼마나 이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때 갖고 왔거든요. 여기가 무너니까 여기 지지대가 무너니까 툭툭툭 떨어져서 어느 순간 와 있어요.
종목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광학, 눈이잖아요. 광학이라는 것은 눈은 우리가 메타버스가 되든 뭐 쉽게 하면 GPT가 되든 뭐가 되든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그 핸드폰의 디스플레이, 광학. 밖으로 보는 것도 광학, 눈이에요. 빛강자예요. 빛을 연구하는 학문.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죠. 자, 어쨌든 광학이라는 학문 기준으로 6,250원과 5,850원에 매수를 해서 눌림 공략기에 풍 틉니다. 손절 라인은 4,800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잘 눌림 자리를 공략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 불사조로 가겠습니다. 불사조, 갈매기, 독수리 상관없어요. 우리가 용이 될 때 잉어가 되는 것도 용이 된다고 그러고 이무기가 되는 것도 용이 된다고 그러고 그죠? 어떤 게 용이 된다라고까지 뭐 정의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불사조도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갈매기가 될 수도 있는데 새우 과자가 2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사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좋은 과자 영양분 2개를 먹어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한국전자인증. 요즘에 이제 AI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AI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렇게 지켜보다가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우 과자를 찾아요. 새우 과자가 2개가 나왔어요. 여기가 한 번 나왔고 여기가 한 번 나왔으니까 이건데 이 종가를 잡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사조잖아요. 불사조. 퉁퉁. 여기 한 번, 여기 2번. 그러면 첫 번째 봉의 중심이 되니까 이 첫 번째 봉의 종가 시가. 그러니까 6,000원, 뭐 6,100원, 5,500원 이런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올 것 같던 종목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집을 해서 다시 날아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손절 포인트 4,800원이지만. 새우 과자 2개.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니까 이건 그 독수리가 아니죠. 갈매기가 불사조가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주식은 요 구조 안에서 다시 재반등 이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된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는 거죠. 내 품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식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매수를 하는 순간 이런 데서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백발백중 급락입니다. 물론 확률은 6대 4입니다. 올라갈 확률이 4인데 우리는 65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AI 기준으로 해서 수치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럼 65%의 확률에 도전하느냐? 35%의 확률에 도전하느냐? 당신의 선택은. 그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65%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높죠. 자, 우상자의 불사조로 보겠습니다. 고급 과일, 포장캡, 펜캡, 친환경 농업 바이오 등등인데 저희 첫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눌림자리 봉은 이 봉이 되는 거죠. 5,400원, 5,000원, 손절 포인트 4,100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새우 과자가 2개 발생했다는 거죠. 자, 마지막 PC 디렉트. 자, 요즘에 이제 산물 인터넷인데 드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저 영화들, 군인 영화들 보게 되면 막 드론이 막 적군 침투해가지고 막 두두두두 해서 막 적군 다 파괴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택배도 되고 있고 전쟁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UAM이라는 드론형 비행기, 드론형 자동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역적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여기 새우 과자가 2개 나왔죠. 자, 이게 갈매기 패턴이 새우 과자 2개 나와서 첫 번째 봉이 중심봉이고 8,200원, 7,600원. 매수 포인트 왔습니다. 사놓고 있으면 어느 순간 또 붕 떠요. 요 붕 뜨는 타이밍을 다 맞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면 괜찮아. 주식은 괜찮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있으면 다치지 않아. 그것이 결국은 시스템 종포착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종포착법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죠? 결국은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2 황주명 하면 채널 추가 가능하십니다. 그걸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응원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다음 강의 이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종목을 또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종목을 잡는 방법,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답변 강의 잠시 후에 답변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속도를 올리고 싶다. 그럼 돌파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눌림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돌파입니다. 근데 돌파도요. 대부분의 돌파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돌파를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 리스크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충당할 수 있는 똑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저가를 돌파하면 낮은 가격에서 수익이 극대화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의 핵심 사항은 저가 돌파 매매입니다. 저가. 고가 아니고요. 저가입니다. 그래서 저가 돌파 매매를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핵심 캔들은 핵심 내용은 뭐예요? 결국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먹지 않고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77 캔들을 핵심 캔들이라 부르고 이 777 캔들을 통해서 저가 돌파를 확인하면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근데 첫 저가여야 돼요. 높은 저가 아니고 낮은 저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돌파 확인 후에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즉 1차 저가를 탁 돌파했을 때 그때 가격 기준으로 매수하고 혹시나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대 한 번 더 매수합니다. 목표가는 7에서 20%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되고요. 단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신용별이나 혹은 부채비 높은 종목은 제외한다는 거죠. 저가 돌파 매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입니다. 현대 리바트. 자, 가구랑 목재포 제조업 판매인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저가가 발생했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첫 장대 양봉이 발생했어요. 저가잖아요. 이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 저가에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 그래. 지지될 수 있어. 인정. 다시 내려왔다가 뚫고 나갈 때. 이 뚫고 나갈 때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왜? 여기서 장중에 볼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이 저가 부근에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죠. 7에서 20% 수익 나왔죠. 그리고 여기 핵심 기준이니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결국 이 새우과자의 시가 부근을 재돌파하고 나서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회사는 건재해야 된다. 회사가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드림 시큐리티 볼까요? 자,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양봉이 발생했어요. 그죠? 시가가 발생을 하고 나서 눌립니다. 눌리고 돌파. 여기서 1차 매수. 10%에서 2차 매수 급등. 여기서 장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10% 이상. 2,900원 10%면 얼마예요? 약 3,000원이나 쳤을 경우에 300원, 2,700원. 2,700원 한 번 더 매수하고 들고 가면 쭉 해서 한 20, 30%, 20%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핵심이 뭐예요? 뚫었던 자리를 다시 접근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C 디렉트 보겠습니다. PC 디렉트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게 처음으로 이제 777에서 시가 보고 나면 시세가 분출을 했어요. 요 자리를 깼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했죠. 깨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 주가 파동이 나왔죠. 물론 못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다시 눌림이 근처까지 안 왔는데 여기 한 2%, 3% 구간에서 좀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아슬아슬했다. 이 매매법에서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칙적인 매매를 했을 경우에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퀸매트릭스 보겠습니다. 자, 퀸매트릭스 같은 경우 여기죠. 여기를 쭉 왔을 때 이런 데서 매매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매매하는 거냐면 다시 내려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던 툭툭툭 해서 내려와요. 다시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가 매수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가 매수 자리고 물론 이건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죠? 1월 달에는 거의 같은 자리에서 파동하다 보니까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쏠 때는 강했습니다. 딱 하고 올라오면서 5,000원에서 6,000원, 약 30% 가까이 수익이 나죠. 20% 이상에서 그러면 5,000원, 6,000원 정도에서 반 매도하고 나머지 30%에서 반 매도. 이 파동은 20% 정도 수익을 내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20% 수익 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300%, 400%, 1000%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주식으로 20%도 10%도 수익을 내면요. 그 복리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준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십시오. 자, 대종화금이나 좀 봅시다. 원래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이 종목이 시가 보고 이렇게 내려왔어. 자, 대종화금 많이 드렸죠, 방송에서. 자, 근데 여기서 내려오고 나서 뚫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가격대가 언제인 거예요? 16,600원 이하부터 보자라고 하죠. 16,600원 이하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17,000원대, 요 자리 잘 안 깨지잖아요.
종목이 좋고 펀더멘탈이 좋으면 결국 회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자, 한국 BNC.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보는지. 자, 777이 나왔고 시가 보고 나서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이탈하고 여기서 올라갔네요. 그죠? 이런 데서 매수를 했어요. 얼마에? 4,600한 80원. 그래 680원에서 뭐 7% 단타를 할 수도 있고 또 들어갔다가 좀 더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데 요 자리가 잘 안 깨져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펀더멘탈만 맞으면 오히려 시세가 확 분출할 수도 있어요. 같은 기간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호수가 좁잖아요. 이게 우리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수가 좁은데 자 호수가 넓은 거, 널찍한 거에다가 구멍을 뚫고 빵 튀는 걸 보느냐 아니면 호수가 좁은 데다 구멍을 뚫고 보느냐인 거예요. 호수가 좁은 데다 구멍을 팍 뚫어버리면 훅 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호수가 넓은 데다 구멍을 뚫으면 그 수압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좁게 오랫동안 3개월 정도 횡보한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이제 뚫리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트레이딩을 했을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셀 수 있다. 주식이 이젠 조금 원칙이 보이고 룰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원칙과 룰, 기준, 펀더멘탈의 이해 이런 부분입니다. 성문전자 볼게요. 자, 성문전자 같은 경우도 자 필름 캐피털, 뭐 증착 필름, 뭐 2차 전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새우 과자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는데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관점은 얼마냐? 1,6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보이세요? 올라왔고 요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1,600원에서 10%면 얼마입니까? 160원, 1,760원. 자, 7%면은 그보다 또 낫겠죠. 일단 20%까지는 안 나왔어도 약 10에서 7에서 10% 단계 트레이딩이 나왔죠. 또 눌리면 여기 1,600원부터 분할 트레이딩. 주식이 기준이 있으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 없어서. 이 자리가 올라가면 언제 때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주식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파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막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5만 원이 간대요. 그럼 거기서 손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손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얼만큼 잘 눌림 자리를 공략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고 원칙을 따라가고 핵심 기준을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알소프트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똑같아요. 자, 올라갔어요. 물론 단기 트레이딩 이런 거 재밌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전문가 영역으로 맡겨두세요. 우리 그런 거에 뭐냐면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 자동차에 익숙지도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계속 만지면 고장이 더 날까요? 아니면 고쳐질까요? 더 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도 익숙하지 않은데 남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내가 이런 데서 공략을 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간혹 재능이 정말 있는 사람도 있죠. 딱 봤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사람. 그걸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요? 전문가에게 양보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중적인 분들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는 안 되지만 이런 자리는 되잖아요. 4,200원. 그럼 4,200원이면 4, 3, 10이니까 5,400원. 요 정도 30%, 20% 이상의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4,200원에 약 20%면 800원에서 900원, 5,100원. 요 5,100원까지 딱 내었으면 딱 20% 수익 오케이네요. 그러다 다시 내려오면은 요런 데서 다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달 동안 매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호수가 좁잖아요. 호수가 좁으니까 한 번 뚫리면 어떻게 돼요? 쿡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올라가는. 그럼 이 구멍 뚫을 때 매수하면 안 됩니까? 그건 또 안 돼요. 왜? 이 원칙은 철저하게 기준대로 가는 겁니다. 분할해서 매수하고 7%대 반 매도하고 20%대 반 매도.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럼 30%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것도 가져가면 안 돼요. 오늘의 트레이딩은 딱 그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저가 돌파 매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고 조금 더 스릴 있는 매매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송투자를 응원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사항들 있잖아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3772 황주명 채널을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공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공시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관심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현명한 투자의 길로 가야죠. 현명한 투자의 길로 가려면 결국은 공시입니다. 예, 알아야 본다 공시 토크. 이번 주 눈에 띄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일자에 급등했던 공시입니다. 예, 풀무원의 공시인데 우리 이제 공시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꼭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용어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풀무원이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4시 59분에. 소각을 했다는 건 뭐예요? 주식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다 소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식 소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주에 100원이었던 주식입니다. 그때 만약에 50주를 없애요. 그러면 50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50주가 100원의 가치를 갖게 되죠. 그럼 2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소각을 많이 할수록 회사가 좋음으로써예요. 근데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주식 소각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펄이 올라가고 PBR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주식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풀무원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 금요일자에 20%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에는 한 4%까지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소각이 바닥에서 나왔을 경우 좋은 회사가 나왔을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월 23일 날 또 나왔던 공시인데 EM택이라는 회사가 낸 공시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금요일자가 사실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EM택은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뭐 회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EM택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이라는 것은 믿어서 믿고 맡겨서 뭐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 맡긴다라는 얘기인데 바닥에서 자사주 매수한다는 거, 바닥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는 거는 주가 방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주가는 붕 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1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자, 주식 가치 제고를 해서 50억 정도를 매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것을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뭐 20억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10억을 하다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시만 한 것뿐 어떠한 100%를 다 지켜야 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지로 파악을 하게 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슈인데 코엔텍이라는 종목이 통해서 공시입니다. 2월 22일자 공시예요. 예, 코엔텍이 낸 공시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 투자할 때 혹은 우리가 배당 투자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월 22일 코엔텍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이라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인데 한 주당 배당금이 꽤 세요. 그죠? 500원이라는 거죠. 500원이면 한 6.3% 정도. 지금 작년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500원을 준 거니까 굉장히 높게 12월 기준이죠. 높게 측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3% 정도의 높은 고배당. 그러니까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거 500원 정도 줬다는 거. 작년에 얼마 줬는지 비교를 해서 이 종목이 한 400원, 500원씩 주는구나. 그럼 내가 배당 투자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 배당 높은 종목들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월 달 정도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12월 달 그 결산일까지, 결산일 D-2일까 이틀 전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6시까지.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배당이 한 4월 정도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로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뭐 주식이 좋은데 배당 수익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배당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시 같은 경우 이렇게 공시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전환사채는 뭔지, 증자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회사가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이제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이 황주명 입력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수익 포착 관심주 공개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DTN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DTNC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시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자파 시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인증, 인증을 딱 주는 거죠.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지가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제약바이오로서의 테스팅이 정말 잘 되는 건지,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은 부채 비율이 100% 이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빚이 많으면 이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데, 예, 나쁘지 않고 유보율이 한 1,400%. 그다음에 PBR이 1배 이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이나 드론 방어 시스템까지 시험 관련주다 보니까 그 투자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다 보니 주식을 좀 잘 타이밍만 맞게 진행한다면 관련주로 좀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모멘텀도 많지만 좀 주가가 느린 이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개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맛집은 메뉴를 많이 안 팝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어떤 집은 순댓국만 팔아요. 어떤 집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감자탕만 팝니다. 근데 이 종목은 순댓국도 좀 만들고 감자탕도 좀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분하다 보니까 큰 파괴력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저가 매수가 좀 이유입이 되면 언제든지 반등은 나오니까 그런 타이밍의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수 단가는 4,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서 지지대권까지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자, 목표가는 5,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 자리죠. 굉장히 박스권 상황에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고, 손절가 3,600원.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으로서 좀 체크드린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주가가 상장은 2019년에 했고, 그리고 충분히 하락 이후에 거의 하단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높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체크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신에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제가 항상 손절 포인트는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약바이오가 왜 손절 포인트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종목적으로 볼 때는 항상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의 로직, 2차전지 로직, 산업에 대한 로직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문자 샵 3772 황주명 해서 채널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부분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말씀 제약바이오는 꿈이 큰 기업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꿈은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항상 제약바이오는 꿈의 주식이다라고 보시고 대응의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런 제약바이오 제가 높은 종목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FDA 3상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은 다 꿈으로 이루어진 거고, 꿈으로서 주가가 가다가 꿈이 아니다라고 인지한 순간 주식은 너무나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약바이오는 손절 라인 잡고 가자라고 말씀드리죠. 자, 종목은 펜젠입니다. 네, 펜젠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생산이나 바이오 의약품 등의 개발 등을 하고 있는 업체랍니다. 젠자가 들어가면 제너럴이니까 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유전자, 뭐 쟤네 원래 파생 관련된 뭐 유전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이 종목명에 뭐 젠자가 들어간지 무엇이 들어간지 뭐 신라, 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자, 펜젠 같은 경우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부채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한 25% 정도 되다 보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보율이 또 괜찮습니다. 유보율이 한 200% 정도, 2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도 딱 구조를 딱 짜고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제약바이오도 내 품 안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BR이 4배 이하여야 됩니다. PBR이 4배 이하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청산가치가 원래 제약바이오 PBR 8배 이하가 좋은데, 제가 이제 4배 이하짜리를 찾는 부분은 주가가 워낙 많이 최근에 시장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잡아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압병 치료제 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뭐 시험 등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시작적인 부분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펜젠이라는 종목을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보겠습니다. 자, 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높은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안 갔던 종목이 3년 혹은 5년 안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더 수급적 소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펜젠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딱 이제 5년 차 안에 들어간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는 지지대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급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주가 12,000원 부근에서 계속 21년부터 22년, 23년 하락적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일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봉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금요일자 오히려 한번 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주가적인 부분들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고요. 자, 6,000원 부근에서는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6,500원 밑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한 6,000원 부근 정도 조금 더 낮게 보시면서 대응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지금 정고 자리, 이렇게 트레이딩 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훅 떨어지는 자리들 있죠. 주식이 그 자리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투심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항상 리스크 관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7,400원 정도 자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작했던 자리였던 손절가 5,200원을 제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은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어떤 종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2 황주명 채널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언제나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언제나 베스트 스탁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